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알트코인 순위를 정리를 하면서 어떤 건 S급이고 어떤 것은 D급이고 이 순위들을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 편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번외격으로 좀 촬영을 할 게 댓글에 업비트 코인들도 순위를 나눠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개가 조금 넘는, 조금이 아니죠,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코인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고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 코인의 정리를 하는 데에는 이게 바이낸스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쉿 코인이냐 아니면은 아니다, 괜찮은 코인이다, 나쉿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똥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 거래소가 주도를 한다는 점이고, 정말 똥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거래소가 이 코인의 차트를 주도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이 표가 좀 알맞지 않은 것을 느꼈고요. 여기 얼라이먼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표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개조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변동성 좋다라는 부분이 적혀져 있고 하단에는 변동성이 안 좋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는 정말 똥코인이다, 쉿이다, 그리고 이거는 쉿이 아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변동성 좋다랑 나쉿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되겠죠. 정말 괜찮은 코인일 뿐더러 변동성도 좋죠. 요즘 보면 비트이더만한 게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약세장 상승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한 종목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알트코인으로서 변동성이 좋은 놈이 좀 좋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100% 투자했을 때는 비트랑 이더만한 종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변동성 좋고 괜찮은 코인인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면 쉬시면서 변동성이 좋다라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업비트에서 현재가로 눌러보시면 가격 대비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잡코인들은 변동성이 정말 없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 룸 네트워크처럼 평단을 건드려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 물리더라도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탈출 기회를 준다.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리고 여러 데서 물려도 탈출 기회는 각각 제공하고, 최근에는 70원부터 170원까지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줬죠.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쉿코인인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좋은 것은 왼쪽 위에 배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룸 네트워크는 변동성이 좋고요. 쉿이냐 안 쉿이냐, 쉿이었다면은 왼쪽 위가 되겠죠. 그래서 룸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좋고 쉿코인이기 때문에 왼쪽 위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형식으로 헌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헌터의 변동성 너무나 좋죠. 내가 만약 여기서 물리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고요. 또 차트를 보실 때 위의 변동성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좋죠. 쉿코인이면서 변동성이 좋은 코인의 특징, 방금 그렸었던 차트, 이 차트가 또다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길거나 짧게 표시가 된 그런 차트를 보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왼쪽 위에 변동성 좋고 쉿코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헌트는 왼쪽 위에 위치해 있다 라고 저는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겹치게 해둘게요. 아마 코인 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헌트의 경우에는 왼쪽 위에 위치해 있지만 룸네보다는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 위치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이제 왼쪽 밑에를 밟을게요. 이거는 정말 그냥 똥코인이면서 변동성이 안 좋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엽전주들이 대부분 그러하죠. 이캐시, 무비블록, 엠블, 시아코인, 썬더코어, 캐리 프로토콜, 스토맥스. 차트를 좀 길게 본다면은 대부분 비슷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탈출 기회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빔형태의 차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카르고가 되겠죠. 디카르고가 2년 전에 물류로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떡상이 나왔었죠. 이게 물류로서 지분을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뭐 롯데 나서고 신세계 나서고, 그전에는 카카오, 이베이 협력에 이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놓고 까보니까 카카오는 인수전에 참여를 안 하겠다, 카카오, 이베이 참여 안 하겠다라고 알렸고, 뭐 나중에 또 참여를 한다라고 알렸고, 참 여러 가지 진짜 막장인 차트가 좀 확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정말 막장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롯데, 신세계 둘 중 하나가 선택이 된다. 여기에 선택돼야 호재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참패를 했고요. 차트 그냥 날아갔죠. 그리고 전고는 아니고 한 50% 정도 기회 한 번 주고 지금까지 한 4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쉿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코인의 가치 뭐 그런 것보다 이슈 하나 자체로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니까
굳이 뭐 가치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홀더들에 대해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업비트는요, 차트 보면은 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안 좋고 C코인이죠. 디카르고도 왼쪽 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르고가 왼쪽 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코인인데 변동성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정말 많죠. 제 유튜브 고정 댓글 보면은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안 올라오는 코인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유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코인이 하나 떠오르죠. 아마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변동성이 있는 걸까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한 22년도 9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또는 한 21년도 8월부터 반년 사이에 만들어준 차트를 본다면은 아주 조금은 제가 조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리플아, 너가 그래도 다른 코인들보다는 변동성은 그래도 나오니까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근본이었는데 지금 변동성 안 좋은 종목들, 준메이저 대부분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골드를 보면 예시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9월달 차트를 보세요. 한 8월부터 9월 차트, 22년도 7월과 8, 9월 달에 잠깐 알트장이 반등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는 잠깐 반등을 했는데 비케는 그냥 차트가 죽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차트가 됐다라는 건데 뭐 BSV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반등이 엄청 많이 나왔죠. 비트코인 골드보다 많이 나왔어요. 차트가 비트코인 골드보다 좀 나은 점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비트코인 캐시랑 마찬가지로 덜한 느낌,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온 느낌을 주죠.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보면은 리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 아래에 있죠.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비트코인 SV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비트코인 SV는 그냥 SV만 딸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랑 SV 같이 있다. 그리고 그나마 이더리움 클래식이 변동성이 조금 더 좋으니까 이쯤에 위치해야 되는데 근본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한 5년 이상 된 얘기인데 이더리움을 분리하면서 해킹 사건 때문에 분리하면서 나온 코인인데 그렇다고 근본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좀 중요성에 따라서 왼쪽에 둘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준메이저의 입지, 역사를 봤을 때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 글은. 그리고 방금 봤었던 비트코인 골드 저는 비슷한 입지라고 봐요.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비트코인 골드는 그냥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냥 비슷한 입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모서리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공식 정도는 이해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문제는 풀 수는 없지만 뭐 삼각함수 외우고 근해 공식 외우고 그런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고 좋은 코인들 비트이더, 변동성 좋아서 매매하기는 좋은데 쓰레기 코인 헌트 룸네, 그리고 근본은 되는데 차트가 너무 아쉬워 리플, 비케, SV, 이클, 비골 정도. 이건 쓰레기면서 변동성도 안 좋아 디카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죠. 정말 성의 없이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아도 거의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은 이 공식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좋다. 그리고 좌우로 따지면 일로 갈수록 좋고 상하로 따지면 일로 갈수록 좋다. 이 가치랑 이 가치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거의 쓰레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치코인들을 구분해 가려고 하는데 김치코인은요 이 영역에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본이 되면서 변동성이 좋은 코인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김치코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오른쪽은 절대 갈 수 없고 여기서 놀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정리하는 영역이에요. 김치코인들은 딱 이 영역 안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정리를 해본다면은 김치코인으로서는 이 위로 가면 좋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거니까 이 안에서도 좀 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공개 가겠습니다. 비트토렌토, 시바이누, 이캐시, 무비블록입니다. 비트토렌트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2년째 그냥 쓰레기 같은 코인이다라고. 그래서 비트토렌트가 움직이려면은 뭐랄까 저스틴 선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 막 3억을 찍었어.
100억을 찍었어. 그럼 그제서야 비트토렌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카르고마저도 좀 꺾어버리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시바이노. 이거 이름 그대로 욕 나오는 코인이죠. 네. 그럼 이건 어디에 위치해 있냐? BTT 밑에 있냐?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 밈코인이라는 테마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밈코인이라는 테마는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기술력이 좋다? 아니에요. 홀더들이 좋다? 아니에요. 커뮤니티빨로 살아남는 코인. 시바이노. 제가 주관적으로는 한 이 정도는 주고 싶은데 최근에 민코인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딱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캐시 누가 보더라도 그냥 BTT랑 그냥 막상 막하인 코인이죠. 그래서 겹쳐놓고 싶은데 겹칠 기술이 없어서 그냥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꼬르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이 무비블록인데 지금 오른쪽 위에 차트를 좀 보시면요. 변동성이 정말 나쁜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카르고보다는 좀 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기술적인 표현으로는 예전에는 좀 발전을 보여줬으니까 벽 끝에 붙이지 않고 살짝 오른쪽에 배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엠블인데요. 엠블 자체로는 차트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변동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요.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수익을 안겨다 준 놈은 그게 바로 S급 코인이다.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줬으니까 저는 여기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개가 시아코인, 썬더코어, 램, 디카르고, 앵커입니다. 첫 번째 시아코인은 많은 분들이 김치코인으로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김치코인이 아니에요. 장세가 나올 때 업비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바이낸스에서도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 종류가 웹3라서 이게 왼쪽에 가깝지는 않고 오른쪽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이 정도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업비트 차트 켜서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좀 안 보이실 텐데 몇 개월 전에 저가를 드러냈을 때랑 최근에 고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2원인가 3원인가부터 한 7, 8원까지 올라간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조차도 좋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썬더 토큰. 이거 진짜 고인물 코인이죠. 제가 잡코인이면서 김치코인이면서 거의 꾸정물 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대부분 왼쪽에 속합니다. 변동성이 안 나오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무비블록 죽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로 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램코인은 이건 사실 김치코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냥 김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과연 변동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하트포커 할 때 진짜 포텐셜이 좀 어마어마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이게 일본인 홀더가 많다라고 소문난 코인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어두고 좀 이동 가능하다라는 평가로 어쩌면 여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표시를 달아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디카르고가 아까 평가했죠. 가장 하단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변동성이 정말 괜찮게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에 10원, 20원 사이에서 6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거 변동성 괜찮게 나온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동성 평가할 때 위도 좋지만 아래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심정지다? 올라갈 확률이 다분히 낮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만들어주면은 심장이 떨리긴 하겠지만 추가 매수도 실현이 가능하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요. 앵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위치에 배치를 시킬 것 같아요. 시아코인하고 좀 같은 위치에 배치시키고 싶은데 겹치죠. 바로 그냥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개는 오브스, 메타디움, 진리카, 스ን트, 저스트입니다. 우선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차트가 좀 띠껍다. 이게 왜 띠껍냐? 이게 변동성을 줄이고 그냥 무조건 우하향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회는 줘요. 간간히 기회는 주는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줘. 최근에도 봐요. 대략적으로 한 25원에서 한 5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쉽게 잡을 기회는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일봉 차트인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소수겠죠. 잡은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서 매수했어. 거래량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서 엄청난 대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냥 그대로 설거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야, 이거는 딴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50%나 618 구간 오면은 매수하면 그냥 무조건 먹는다. 왜냐? 이거 조정 줄 때 매수하고 382 구간까지 반등시켜 줄 때 먹는다. 정말 이런 접근을 하셨다면은 차트 자체가 띠꺼우실 거예요. 와, 이거 설거지를 그대로 설거지를 한 것도 아니고 반등을 주고 다시 설거지를 하네. 이런 시바 같은 코인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스든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게 변동성이 안 좋다? 아니죠. 조금 주죠. 그나마 좀 있는 편인데 이 정도 차트면은 거의 스캠에 가깝다
그리고 이 다음은 메타디움 코인인데요. 이 메타디움엔 DID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DID 기술이 무엇이냐? 몰라도 돼요. 버려진 기술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밑에다가 적어드릴게요. DID는 버려진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DID 코인은 바로 왼쪽 밑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